컴컴한 감옥 속에서 탈출하려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사미다레. 전사들의 나라 야마토의 여왕이었던 그녀는 누군가에게 누명이 씌워진 후 이 지하 감옥에 수감되고 탈옥을 감행했던 것이었죠. 앞을 막아서는 몬스터들을 계속해서 쓰러뜨리고 앞서 붕어한 수많은 왕들을 뒤로 한 채 그녀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대왕. 이 지옥과 같은 끔찍한 감옥을 본인 마음대로 주무르며 왠지 모를 왕들에 대한 끝없는 증오심을 지닌 인물로 3년 전 마족과의 전쟁에서 대륙이 마족에게 지배당한 것은 무능한 왕들 때문이었다고 말하며 이 지하 감옥에서 어리석은 백성들을 하나로 만들 허수아비 왕을 만들기 위해 끔찍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었죠. 평화로운 나날들을 보내는 게오르이스. 마족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주역이자 대륙의 영웅인 그녀는 과하다 싶을 정도의 사람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평화로운 나날을 살아가고 있었죠. 매일 밤 꿈에 나오는 전쟁의 악몽만 제외하고 말이죠. 아벤트. 훌륭한 실력의 전사이자 마족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또 다른 주역으로 그의 가공할 만한 검술 실력은 마족의 순해 보인 잔재 6명 중 2를 단신으로 쓰러뜨릴 만한 엄청난 인물이었죠. 빌로. 별다른 소속 없이 대륙을 방랑하던 마도사로 그의 제자 3명과 펼치는 연계는 완벽이라 부르기에 선색이 없었죠. 브루. 그 누구보다 신실한 승려로 그 신실함을 바탕으로 상당한 수준의 성마법을 사용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2차 인류해방군 총사령관 게오르이스가 불러모았던 것이죠. 대륙 굴지에서도 압도적인 재능의 마법을 개발, 구사하던 그녀는 마족의 잔재들을 차례차례 쓰러뜨려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잔재, 자나아리와의 싸움 도중 마지막 동료, 게오르이스의 고향 친구 귀네의 합류로 무사히 물리칠 수 있었죠. 전쟁의 악몽에서 깨어난 루이스. 끔찍한 참상의 악몽을 꾸는 건 흔한 일이었지만 어째서인지 오늘따라 쉽사리 몸을 일으키기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본인의 몸에 마법을 사용해 몸을 가누는 루이스. 여느 때와 다르지 않은 평화로운 나날들을 보내는 루이스. 오늘도 조금 과하다 싶을 환영을 받으며 오늘따라 이상하니 마치 조용한 거리를 지나 기사단장이 업무를 하러 갔죠.
이후 그녀는 재판에서 어떠한 변론도 하지 않고 기사단원 3만 명을 죽인 혐의로 지하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고 나서는 고문의 나날이었죠. 옷을 입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영웅의 몰락이었습니다.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게오르이스. 옛날 기네와의 여정을 떠올립니다. 한 폐가에서 영혼식을 발견했던 기억. 마법은 마족들이 사용하던 것이지만 영혼식은 마력 없이도 게오르의 새어머니가 전시 중에 개발한 마법이었죠.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영창의 비효율성에 의해 잊혀진 것이었습니다. 어째선지 절망에 빠진 지금의 게오르이스의 꿈에 나온 것이었죠. 드디어 정신을 차린 게오르이스. 모든 것을 잃은 그녀였지만 스티아라라는 소녀가 궁금해서라도 일어나 보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기억력으로 꿈속에서 읽은 빈결 영혼식을 사용해 간수장의 허리춤에서 봤던 열쇠를 만들어 독방을 나섭니다. 놀랍게도 도움을 요청한 그들은 죽은 지 오래였죠. 이상하리 많지 엄준한 감옥의 길들을 헤쳐나가는 게오르이스. 마법과 장비가 없는 그녀에겐 감옥에서 흔히 나오는 슬라임조차 위험한 적이었죠. 이 모든 역경을 헤쳐나간 게오르이스는 마침내 그 소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꽤 긴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어 본 결과 그녀는 성령주교 대주교를 살해한 혐의로 이 지하 감옥에 수감되었고 본인의 죗값을 치르겠다며 감옥에 남겠다고 덤덤히 회귀하는 무언가 숨기는 듯한 베일에 쌓인 어린 여자아이였습니다.
감옥으로 돌아온 루이스는 악랄한 간투장이 출장 간 틈을 타 탈옥을 감행합니다. 미로 같은 감옥을 탐험하며 탈출의 실마리를 찾던 루이스는 독방 안에서 루이스의 이름을 부르는 한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레스터. 대륙에서도 손꼽히는 식물학자로 회복수와 각성제를 개발해 수많은 목숨을 살린 대학자였죠. 그런 대학자인 그는 이 감옥 내에 있는 단 하나뿐인 식물을 찾기 위해 자신의 연구 기록 및 연구실을 불태워 종신형을 받아 이 감옥에 수감된 것이었죠. 한마디로 상당한 괴짜였지만 회복 및 여러 방면으로 도움이 될 것 같은 그였기에 또 한 번 영혼식으로 물을 얼려 열쇠를 만든 후 그를 독방에서 꺼내주었죠. 그렇게 유능한 동료가 생긴 루이스였습니다. 정말 여러 방면에서 저주가 있던 그는 거멸하기 벅찼던 그녀에게 옷 또한 만들어주었죠. 거지 같은 년이! 너 뭐야!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쓸만한 장비까지 얻은 그녀는 더더욱 깊숙이 감옥을 조사해보기로 합니다. 마족전쟁 당시에 같이 싸웠던 용맹한 암석나라의 여왕도 이 끔찍한 감옥에선 공포에 세뇌되었지만 게오루이스라는 한 줄기 구원의 빛에 매료되고 점점 게오루이스는 인류해방 영웅에서 감옥 해방의 영웅이 되어가고 있었죠. 또한 루이스를 알기 전엔 죄값을 치르겠다던 티아라도 루이스의 아픔과 상처를 공감하며 같이 탈출하기로 하죠. 이상하게도 마법이 필요한 난관에 부딪힐 때면 과거 동료들과의 기억을 떠올리며 필요한 영혼식을 배워나가는 루이스였습니다. 수많은 난관을 헤치고 온 지하에는 뜬금없이 웬 갱도 하나가 나왔습니다. 기이한 모습으로 뒤엉켜 죽은 남녀의 시체부터 라슈에이트 국왕의 유령까지 나오는 이 위험한 갱도에 앞이 보이지 않는 스티아라를 데려올 수 없었기에 레스터와 함께 탐험하기로 합니다. 어디선가 풍겨오는 이상한 악취와 돌아다니는 정체불명의 갑옷. 걷기만 해도 오금이 저려오는 곳이었지만 루이스는 티아라를 구하겠다는 생각만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상한 악취는 마족전쟁 당시 함께 싸웠던 소국의 왕들이 부패에 썩어 악취를 풍기고 있던 것이었죠. 끔찍한 광경에 경악할 틈도 없이 어디선가 신출귀몰하게 나타나 쫓아오는 갑옷을 피해 도망다닐 수밖에 없었죠. 갑옷으로부터 정신없이 도망쳐온 루이스 일행. 그런 그들을 반긴 건 훨씬 더 거대한 문이었죠. 루이스 일행에게 날아오는 분비물을 대신해서 맞아준 정체불명의 갑옷. 하지만 그는 멀쩡해 보였죠. 자세히 보니 갑옷 안엔 아무도 없었고 그야말로 공허의 기사였습니다. 어째서인지 정체불명의 그가 루이스 일행을 도와준 건지는 의문이었지만 이 급박한 상황부터 타파하기 위해 그와 힘을 합쳐 스태초를 쓰러뜨리기로 합니다. 그의 훌륭한 창술 실력 덕분에 무사히 아무도 죽지 않고 마물들을 잡을 수 있었죠. 일순간 죽어가는 마물이 인간의 모습이 되곤 고맙다는 말을 남기며 열쇠를 주곤 사라졌습니다. 이곳은 원래 수백 년 전 주술로 번영한 지하왕국이었고 그 폐허를 재건해
지하 감옥으로 만들곤 죽은 사람을 마물로 만드는 고성의 저주라는 이야기가 진짜일지도 모른다고 레스터는 추측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언가를 단단히 막아놓은 저 문 뒤엔 고성이 있을 법했죠. 그것보다도 정체불명의 갑옷에게 감사를 전하려던 그때 언젠지 모르겠지만 스테초와의 전투 도중 분비에게 맞은 듯한 루이스. 실체가 없는 갑옷은 그렇다 치고 레스터에게는 배반할 수 없는 신부가 있다면 손사래를 쳤죠. 1분 1초가 중요한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차마 보여줄 수 없는 광경에 레스터가 서둘러 약을 제조해 사태를 수습하게 됩니다. 큰일이 있었지만 앞으로의 대책을 세워야 하는 루이스 일행. 힘들게 갔던 곳은 성마법이 필요했기에 마법을 쓸 수 없는 티아라를 데려갈 수도 없었죠. 다행히도 스테초가 준 열쇠 덕분에 왼쪽 수감실로 길을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째서인지 모르겠지만 공허의 기사도 같이 따라가겠다고 의사를 밝혔죠. 그렇게 새로운 동료와 함께 탐험을 시작하는 루이스였습니다. 어쨌거나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가는 루이스 일행. 바로 전까지 간수장한테 끔찍한 짓을 당한 루이스였지만 마지막에 간수장이 말한 내일은 대왕님께서 오실 거다라는 말이 신경 쓰였죠. 이 끔찍한 공간의 주인이 온다는 말에 괜히 찜찜해지는 루이스였습니다. 왠지 모르게 풀이무성한 수감실을 지나며 새로 합류한 기사 덕에 점점 수월하게 나아가는 루이스 일행이었습니다. 거침없이 나아가는 루이스 일행은 마침내 한문에 다다르게 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며 물어보는 루이스. 레스터는 애초에 찾고 있던 게 이것이 맞다며 그 식물을 본인이 있던 나라의 공주였다고 말했죠. 그녀는 불법 약물 제조 및 수출이라는 누명으로 이 지하 감옥에 끌려갔었고 그 후 레스터는 그녀와 나눠 가지고 있던 쌍둥이 풀이 꽃을 피운 것을 보곤 무언가 확신을 가지고 본인도 이 끔찍한 감옥에 들어온 것이었죠. 아마 그녀도 고성의 저주에 의해 스스로가 식물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본인의 손으로 그 공주의 끝을 맞이해주기로 하죠. 홀로 이 끔찍한 감옥에서 오랜 시간 사랑하던 이를 기다리던 그녀는 마침내 사랑했던 사람의 손끝에서 안식을 취할 수 있었죠.
또다시 소중한 사람을 눈앞에서 잃고만 게오루이스. 하지만 이번엔 그때와는 달랐습니다. 마족 전쟁을 종식시켰지만 다시 인간이 악행을 저지르는 절망의 연쇄를 제2의 게오루이스. 또다시 자신 같은 아이가 생기지 않도록, 또다시 레스터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본인의 손으로 이 부조리한 세상을 바꾸기 위해 마음먹었죠. 독방으로 돌아온 루이스는 결국 지하 감옥으로 온 대왕의 호출을 받게 됩니다. 감옥의 모두가 두려워하는 대왕의 부름에 루이스는 자신도 모르게 떨려오기 시작했죠. 대왕이 게오루이스를 부른 곳은 다름 아닌 투기장이었죠. 대왕이 갑자기 그녀를 부른 이유는 수많은 관중들 앞에서 인류의 영웅인 게오루이스가 무참히 찢겨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대왕은 그녀를 신수와 싸우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신수라는 건 한 마리 한 마리가 기사단 하나에 필적하는 힘을 지닌 환상의 동물이었죠. 원래의 게오루이스였다면 문제 없었겠지만 갑옷과 영혼식을 숨겨야 하고 마법을 사용하지 못하는 지금의 게오루이스에겐 사실상 사형 선고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변은 없었고 그 끔찍한 신수에게 온몸이 갈갈이 찢겨 그녀의 길고 길었던 여정도 이곳에서 끝나는 듯 했죠. 하지만 그때 공허의 기사가 나타나 황급히 그녀를 어디론가 이끌고 갑니다. 놀랍게도 그가 그녀를 이끌고 간 장소는 레스터가 사망한 곳이었죠. 레스터는 죽기 직전 연구를 하며 이곳에 1인분의 치료제와 1인분의 이문의 약과 쪽지를 던져놨었죠. 그 덕분에 다행히 그녀는 기적적으로 회복하게 되고 옆에 있던 쪽지를 확인해 약의 정체를 확인하죠. 쪽지에는 이문의 약이 일시적으로 가사 상태가 되게 해주는 약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죽기 전까지 풀리지 않는 봉인의 목걸이를 풀 기회를 얻은 루이스. 다시 한번 대왕의 부름을 받기 전에 이 끔찍한 감옥을 스티아라와 함께 탈출해야만 했죠. 레스터가 죽은 것만은 숨기고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같이 감옥을 탈출하기로 합니다. 가사약은 앞이 안 보이는 스티아라와 이문의 돌벽을 열기 위해서 스티아라에게 사용하기로 하죠. 다행히 그녀가 잠깐 가사 상태가 된 사이 봉인의 목걸이가 풀리게 됩니다. 숨겨뒀던 교주님이 주신 옷과 머리 장식을 갈아입고 이제 정말로 탈출하기 위해 길을 떠나죠. 생각외로 성마법에 열리지 않는 문에 당황하는 루이스 일행. 갖가지 성마법에도 열리지 않아 고전하던 그때 또다시 스테초를 맞닥뜨리고 맙니다. 전과는 차원이 다른 물리함. 어떻게든 하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에서 패닉이 온 스티아라는 과거 교주님과의 일을 떠올리게 됩니다.
문 뒤에 루이스 일행을 반긴 것은 지금까지와는 아예 다른 구조물들이 있는 공간이었죠.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자 처음 보는 기계들이 있는 깔끔한 공간이 나왔습니다. 상상을 뛰어넘는 천재인 루이스는 모든 기계들을 단번에 이해, 공방 안에 있던 어려운 설계도를 엄청난 위력의 병기임을 단번에 파악했죠. 하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문자를 읽기란 힘들었습니다. 또한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한 루이스는 일단 잠깐의 잠을 청하기로 하죠. 또다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게오르이스. 전쟁은 그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겼었죠. 마족에게 세뇌된 인간들을 베어내며 나아가고 모두가 자신의 상처를 마주하게 됩니다. 마족에게 세뇌된 전우들을 모두 베어낼 수밖에 없었던 잔악기사 아벤트의 상처를, 마족에게 세뇌된 아이를 지켜보려다 오히려 사랑하던 마을이 절멸해버린 성직자 브루의 아픔을, 마족에게 세뇌당한 가족과도 같은 27명의 제자를 자신의 손으로 끝내야만 했던 대마도사 빌로우의 상처를, 이들 모두의 상처를 마주한 루이스는 마음 연결 영혼식을 습득하게 되죠.